이럴 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은 궁금증은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질문은 굉장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으시면. 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걸 진작에 물어봤어야지. 그거 하나만 좀 나한테 물어봤어도 되는 문제를 왜 묻질 않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이야기는 뭔가 오해가 생겼거나 뭔가 착각이 생기는 바람에 일이 어그러지거나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대화의 궤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왠지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결과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특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서 추측을 합니다. 이런 거겠지. 또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거구나. 또는 단정까지 내립니다. 이러니까 질문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이걸 질문하면 혹시 상대방이 나를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똑똑하지 못하다고 보지 않을까? 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참고 마는 것,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세 번째로는 불편한 관계일 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쟤하고 또 말을 이어가고 저 사람하고 또 말을 좀 더 길게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의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질문할 에너지, 조금 더 대화를 풍성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조차 없는 경우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지금 다루고 있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을 때 질문거리조차 생각나지 않는 일, 이런 일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안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가정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이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다음 주 토요일 날 사촌 언니 희정이 언니네 애기 돌이야. 그래? 벌써 돌이야? 참 빠르네. 일주일 뒤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이 되었고 부인은 이제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빨리 준비해. 12시 다 돼가. 뭘 준비해? 오늘 희정이 언니 애기 돌이라 했잖아. 그런데 빨리 가야지. 아니 자기는 문제 간다 안 간다 얘기도 안 했잖아. 자기 내가 그 12시에 돌이라면 당연히 가는 거지. 물어보든지 그럼 자기가 가는 거냐고. 참 답답한 사람이네.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 네,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다면 갈등을 낳아버린 대화일 것입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아쉬웠다고요? 그게 궁금했으면 또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좀 물어라도 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겠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상대방의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들은 것이 정확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이 정상적인 소통의 밑바탕이 되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서로 질문하게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게 되는 아주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직장에서의 사례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팀장이 새로운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한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이번 상품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니 시장 조사가 역시 중요하다. 고객들의 반응을 우리가 잘 확인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직원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에 이미 시장 조사는 마쳤고 시장 조사의 결과 가지고 하면 되지 뭘 또 저렇게 시장 조사를 또 이렇게 강조할까? 그런데 뭐 혹시 또 다른 시장 조사를 말하는 걸까? 라는 작은 궁금증은 있었지만 그 회의석상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가 마치고 나서 마감 기일이 돼서 마감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직원은 자기가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데이터는 지난번에 시장조사한 데이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 시장조사는 좀 심층적으로 고객들의 좀 인터뷰를 통해서 정량적이지 않아도 정성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한번 상품 기획을 해보자 했던 건데 왜 시장조사를 저런 식으로 했어? 네, 팀장 입장에서는 정말 그 직원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조한 얘기를 그렇게 흘려버리다니. 그런데 정말 그게 이건지 저건지 궁금했으면 나한테 물어라도 봐야 됐을 거 아니냐는 그런 답답한 생각도 그런 심정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A라는 팀원 입장에서는 또 역시 팀장에 대해서 다소 원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걸 좀 풀어서 말해주든지 상세하게 연결성을 앞뒤의 연관성을 말해주든지 했으면 자기가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 나름의 생각, 즉 추측과 가정 또는 단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역시 부작용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 즉 회사에서 성과를 잘 내는 일잘러들의 특징을 보면 회의 때나 뭐 1대1 미팅 때나 업무 지시를 받을 때나 많은 질문을 하죠. 배경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연관된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잘 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잘 못 내거나 좀 평가가 좀 낮은 직원들의 특징을 보면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다 질문했을 때 상사로부터 뭔가 질책성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욱더 용기는 사그라져서 그 다음부터 상사에게 하는 질문의 빈도는 확실히 낮아지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일한다든지 취지와 배경을 파악해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의 성과는 저조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굉장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해, 그리고 오해의 수정, 그리고 깊이 있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일이면 일, 관계면 관계에서 오해가 불거지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대화에서든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면 용기를 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관계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좀 더 많은 질문, 좀 더 용기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